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 체크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 보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내일이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후 7시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강연 매일매일 매주 하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또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도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요. 일단 여기서 오늘에서야 드디어 결과가 나왔네요. 상승을 위한 조정일까 아니면 하락의 단계일까 궁금했었는데 결국은 상승을 위한 조정이었다라는 걸로 이제 오늘에서야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상승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겠죠. 이 상승을 이제는 쭉쭉 올라가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는 야, 이거 올라가더라도 너무 과열 단계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고가놀이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후자 쪽에 가까운 사람인 거죠. 이 시장이 올라갈 만한 이유를 저는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단순히 남들은 인플레이션이기도 하고 양적 완화, 돈이 많이 풀렸고 유동성이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그것만이 이유가 된다면은 돈으로만 올라가고 있는 거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결국 돈으로만 겉을 화려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은 인성적이라든지 내성적으로 내면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운동을 해서 정말로 근육이 만들어진 사람이냐 아니면 수술로 인해서 막 근육도 집어넣어버리고 얼굴도 다 바꿔버리고 수술로 모든 것들을 외형을 바꿔놨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딱 외형만 바꾼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아직까지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크게 또 무너졌다라는 느낌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증시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요.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은 좀비 기업들부터 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터지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시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저의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서 왜 현금화를 주장을 하고 왜 이럴 때 현금화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고점이 어딘지를 안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저도 고점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스크가 생겼다라는 것과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적극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글쎄요 적극 투자할 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니야 이건 적극 투자하는 관점이야 해야 되는 시기지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저처럼 약간 방어적으로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누가 맞을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해왔던 투자 방법대로 제가 하던 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현금화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이렇게 추세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추세를 보면서 판단을 해서 내 자산에 투자를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정답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시면서 어느 쪽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든 현금화를 하시든 그건 자유지만 저는 여기서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저는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제 소신이자 제 기준이자 저의 관점이고 저의 분석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더 올라가는 거 욕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태인 거고 기분이 나쁘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분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미국 증시가 지금 고용지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늦출 수 있다라는 걸로 올라가는데 그게 과연 의미가 맞는 건가? 그게 정말로 맞는 건가?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증시가 올라간다? 고작 테이퍼링을 안 한다고?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엉터리 이유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속임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좋아 보이지 않아요. 기관은 아무래도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기법상 맞는 거거든요.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은 기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그걸 약간 부추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지금까지 줄 매도를
매도를 해왔기 때문이겠죠. 상승하는 동안에 줄 매도하다가 이제서야 하루 정도 순매수 들어왔다. 그걸로 우리가 과연 환호성을 질러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역시 현금화를 해야 되는 단계다 생각이 들고요. 그 현금화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고점이라면 현금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고점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저점에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투자해서 앞으로 시장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것을 즐기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투자 판단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꼭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진과 동양 에스텍 두 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는 종목도 제테마부터 해서 뭐 KT 서브마린까지 흔히 말하는 소형주와 잡주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0% 이하로 빠지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탄탄한 느낌의 상승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폭락하는 종목은 없는데요. 다행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상한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동양 에스텍이라는 기업이죠. 동양 에스텍 예전에 뭐 때문에 올라왔는가, 뭐 가스관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철강 관련주와 철강에서 이제 비롯될 수 있는 철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제가 흔히 말하는 철강 부품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좀 가져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철강 제품 만들고 있고 동양 에스텍으로 동양 철강에서 이름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철강 관련주들이 지금 철강이 톤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지난 1월이 여기였습니다. 남들을 뭐 믿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월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시점에서 철강 관련주 관심 가져야 된다. 철강, 철관 이름 그런 거 들어가는 회사들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수익을 실현시켜야 될 때지 뭐 철강 관련주가 지금부터 좋다고 막 사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걸 추천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접근하지 마라, 이거는 매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아이진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백신 개발이라든지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죠. 아이진이 오늘 올라온 이유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국산 mRNA 백신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계획요? 예. 계획만으로 상한가를 갈 만한 이유일까요? 투자하시는 분들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답니다. 뭐 계획은 누구나 그럴싸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복싱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요. 이것도 혼자 계획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내용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와줬을 때 탈출 기회로 삼으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전략을 드리고 싶고,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이니까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재무도 이 회사가 좋은가라고 하면 적자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 같으면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빠르게 나오는 루트로, 그리고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풍강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철강 가격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그런 관련주들 동양 에스텍과 이런 것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철강 부품 관련주들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 철강 부품 관련주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을 잡아놓으면은 좋은 회사든 아닌 회사든 일단은 슈팅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을 보는 게 좋고요. 그렇게 단기적인 시세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멀리 보시면서 식량난, 제가 흔히 말하는 식량난 관련주,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드린 농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좋잖아요, 그죠? 흐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오리온 홀딩스 이런 것도 제가 방송에서 뭐 수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올라오기 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고, 뭐 오뚜기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이런 기업들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갈 만한 매력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았다고 관심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사놓고 기다려버리면 알아서 올라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여러 번 설명해드립니다. 그래서 시세에 흔들리지 않고 조금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저런 종목들이 좀 낫지 않나. 특히나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 상태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올라온 상황에서도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희비가 엇갈리고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다는 아닙니다. 그냥 저의 투자 방법상, 저의 투자 성향상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올라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는 게 맞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저는 이 자리가 매도가 맞고요. 그리고 내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역시나 통화정책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끌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통화정책 빼면 시체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끝은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이 얼마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더 가는 게
얼마나 더 가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욕심부리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하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운전으로 친다면은 막 100km 밟다가 130km 조금 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150km까지도 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밟는다고 얼마나 빨리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규정속도 시키면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약간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규정속도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낮춰보는 게 어떨까. 뭐 안개길인 것 같고 눈길인 것 같고 빗길인 것 같다. 조금만 속도를 줄이자라는 의견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여러분들 의견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현금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